다음 케이스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윗니와 아랫니가 우리가 보통 1대1로 만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치아와 치아는 보통 2대1로 만나요. 그러다 보니 아래 어금니가 빠졌을 경우에 위의 치아는 짝꿍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니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정출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생기게 되면 정말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24년차 치과의사이자 치주과 전문의 유경쌤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기 맨 뒤에 어금니 이거 하나 없는데 이거 임플란트 꼭 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정해져 있죠. 대부분은 안 해도 돼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은 정말 이 제일 끝에 어금니가 없어졌을 때 임플란트를 정말 안 해도 되는지, 언제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빨리 해야 후회가 없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맨 뒤 어금니라고 부르는 치아가 이제 7번 치아, 두 번째로 큰 어금니거든요. 제2대구치라고 하거든요. 보통 아래 같은 경우나 윗니나 요즘은 좀 빨라져서 10살, 12살 요 시기에 이제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치아가 씹는 힘이 그러면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가 50대 50으로 일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첫 번째 큰 어금니 6번이라고 하거든요. 이 어금니가 일을 좀 더 많이 해요. 한 70% 정도의 일을 하고 두 번째 큰 어금니 7번 치아가 이제 한 20-30%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7번 치아가 없어도 적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꽤 많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어금니가 빠졌을 때 임플란트는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미 제일 뒤에 어금니를 뺐는데 너무 오랫동안 잘 지내셨어요. 1년 이상, 몇 년 동안 선생님 저는 이거 잘 먹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 임플란트 하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잘 지내시고 식사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 치아를 제가 이번에 빼게 되었는데 반대쪽에는 그 치아가 없는 상태로 잘 적응하고 계셨다면 굳이 이쪽도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라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왼쪽 없이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도 빼고 굳이 임플란트 바로 하시지 말고 좀 지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치아가 하나씩 없는 악공, 이제 숏아치라고 하거든요. 원래 7번과 7번까지 14개의 치아가 있어야 되는데 6개의 치아로 좀 짧은 형태에 적응을 하신 분들은 한쪽이 조금 더 하나 없어지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보통 연세가 좀 많으시고 씹는 근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은 치아가 하나 없더라도 크게 부족함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힘들게 고생시키면서 어금니 하나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는 적응을 잘 하시게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합상 물릴 상대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주걱턱인 경우 아랫니가 좀 앞으로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위에 어금니를 하나 빼더라도 아래랑 만나는 치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임플란트를 넣더라도 일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위아래 어금니가 어긋나게 만나는 경우에 이 치아에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아래 치아와 만나지 않는 케이스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을 못한다. 이러면 굳이 임플란트를 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7번 치아 제2대구치를 뺀 경우에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뺐다거나 잇몸뼈가 너무 많이 녹은 경우에 뺐다 그러면은 윗니에서는 내 잇몸뼈가 하나도 없어서 상악동 거상술을 엄청 크게 해야 된다거나 아래 같은 경우는 이미 신경까지 뼈가 너무 녹아서 만들어야 되는 뼈가 너무 많다거나 뼈 이식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큰 수술을 하지 마시고 일단 앞에 남아있는 치아로 식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반대로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는 경우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음 케이스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먼저 아래 어금니가 빠진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윗니와 아랫니가 우리가 보통 1대1로 만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치아와 치아는 보통 2대1로 만나요. 위에 치아 2개가 아래 치아 하나와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래 어금니가 빠졌을 경우에 위에 치아는
짝꿍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윗니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정출이라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생기게 되면 정말 문제예요. 윗니가 내려오면서 치열이 무너지고 위에 내려온 치아까지 같이 삭제를 해야 되는 치료가 들어간다거나 윗치아를 올리기 위한 교정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과정이 아주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래 끝 어금니가 빠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20대 분들부터 50대 분들까지는 씹는 힘도 강하고 활동량도 많기 때문에 뒤에 어금니가 빠졌고 정말 임플란트를 안 하실 생각이 아니라면 위에 치아가 내려오기 전에 빨리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치아를 빼고 나서 식사가 안 돼요. 아니면은 음식이 자꾸 뒤로 빠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혀를 씹는 경우도 있고 볼살을 씹는 경우만 있고 이쪽으로는 밥이 빠져서 못 씹겠어. 그러다 보니 반대쪽으로만 씹게 된다. 이런 분들은 이가 하나 없어진 게 아니라 균형이 안 맞는 불균형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 빠진 치아라도 임플란트를 꼭 해넣어줘야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 이 없이 좀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임플란트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고 1, 2년 지내보시다가 이제 안 되겠어 라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좀 늦은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래 이를 빼고 1, 2년 지난 경우에는 위에 어금니가 보통은 많이 내려와서 임플란트를 넣을 공간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다 보면 위치아를 깎아내거나 교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위치아를 전혀 빼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케이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반대쪽 치아가 움직이기 전에 이제 6개월이나 1년 안에는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얘기를 하자면 젊은 분들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치아가 하나 없어진 걸 엄청 크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제 없이 지내는 것보다는 해놓고서 양쪽 균형을 잘 맞춰갑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이걸 정리를 하자면 임플란트를 정말 꼭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적응력, 세 번째 교합, 치아가 물리는 관계, 네 번째로 식습관,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네 가지를 이제 환자분들과 얘기를 해가면서 환자분의 구강 구조를 보면서 임플란트 자리는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이제 결정해드리게 되죠.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제 중간에 마음을 바꾸면 일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요즘 내가 보니 반대쪽으로만 씹고 있더라. 요즘 보니 좀 불편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다행히 반대쪽 치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이미 반대쪽 치아가 내려왔고 움직여버렸고 공간은 사라졌고 이런 케이스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만약에 안 할 거면은 확실하게 안 하시고 할 거면은 너무 늦기 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대체 치료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치아와 치아 사이 하나 빠졌을 때는 브릿지라는 예전 전통적인 방법의 치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어금니는 사실 이 브릿지라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뒷치아가 있어야지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캔틸레버라고 억지로 앞에 치아에 이제 하나 달아서 하는 치료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치아들이 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나온 후로는 그런 캔틸레버 치료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가 없으니까 틀니는 어때요? 치아 하나 없어진 부분을 위해서 틀니를 한다는 거는 약간 배보다 배꼽이 커요. 왜냐하면 없어진 치아를 만드는 부분보다 다른 부분에서 틀니 덩어리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틀니로 인해서 씹는 힘이 많이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잇몸에도 자극이 되는 통증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틀니로 치아 하나를 수복한다? 이 방법은 안 쓰는 틀니를 만드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자면 결국 제일 끝 어금니가 빠졌을 때는 임플란트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맨 안쪽 어금니는 빠졌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만 되는 케이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이미 잘 적응하시는 분들 정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아래 어금니가 빠졌거나 나이가 좀 젊으신 경우 이거 없이 몇 달 지내봤더니 못 씹겠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교합적으로 정출 위험이 큰 경우, 이런 케이스들은
경우들은 임플란트를 늦출수록 도리어 더 치료 범위가 넓어지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어금니는 보이는 것보다 기능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임플란트를 하는 것만이 답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제 환자분의 적응력, 교합, 나이, 식습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임플란트를 좀 생략해도 될지, 꼭 하는 게 중요할지 판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맨 뒤에 어금니 때문에 좀 고민 중이시라면은 치주과 전문의 한번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치료 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